실내구간 공식을 완전히 암기가 되었다라는 전제하에서 구간 길이는 2배를 해주면 되긴 되죠. 1.96하고 2.58의 의미는 이전에 와닿잖아. 얘는 Z값이잖아. 그렇다면 95%냐 99%냐 해서 이걸 좀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알파에서 알파 퍼센트에서 여기다 적어볼까요?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에 맞는 Z값을 K라고 하면 신뢰 구간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한 번 고른 X바랑 거기에서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M, 알고 싶은 X바 더하기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궁금하다. 길이는 여기서 빼니까 2K의 루트 M분의 시그마다. 대부분 이걸 시작할 때는 아마 얘는 상수라고 지정을 하겠지. 얘는 알고 있다 또는 모르면 표본에서 데리고 오는 거 있잖아. M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얘는 안다, 상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은 K랑 알파는 동급으로 생각을 해서 K랑 알파가 동급이라는 말은 알파가 올라가면 K도 커진다는 소리야. 영역이 Z값은 퍼센트 올라가니까. 그래서 K랑 알파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면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면 K가 커지게 되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길어진다. 그 다음에 다른 게 다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L은 작아진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10명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신뢰 구간을 만들었어. 니는 100명한테 물어보고 신뢰 구간을 만들었어.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누가 더 믿을 만할까? 100명. 니가 더 믿을 만하겠지. 그럼 N이 커지게 되면 보자. 딴 건 똑같아. 똑같은 길이로 한다 그러면 N이 L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A 그러면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퍼센트가 R이 똑같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너는 100명한테 나는 10명한테 물어보고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은 N이 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 N이 커졌지. 10명에서 100명으로. 그러면 똑같은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K가 커져야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얘가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저 밑에 잘못 적었네. 아, 여기를? 그래서 N이 커지, 여기 잘못 적었네. 그래서 똑같은 길이라면 많이 조사한 친구 입장에서 보면 더 믿을만 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의미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L은 2K의 루트 M분의 시그마에 맞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객관식으로 만약에 질문이 나온다면 다른 거는 고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커지고 N이 커진다. 질문이 예상 질문 Q. 알파가 커져요. 신뢰도 올라가고요. N이 커져요. 조사도 열심히 했어요. 이래 되면 L은 어떻게 되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 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기 신뢰도 알파하고 프로하고 땡땡하고 K 돼 있잖아요. K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Z값. 표준화된 거예요. 1.96은 어떤 의미일까? 왜 1.96 갖다 썼을까? 표준화. 여기에서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가 0.95%가 되도록, 이런 의미. 그러니까 숫자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상 신뢰도가 커지게 되면 그 경계의 K 값도 커진다.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라는 의미로. 또 설명했는데 대표는 하나 풀어보고 가야 되겠죠. 실내 구간 길이 L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 추출하여 모평균 실내 95번 추정하였습니다. 실내 구간 L이 2에 자 여기서 95%라고 했으니까 1.96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1.96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n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15라고 주어져 있고 2 이하가 되도록 여기 n이 그럼 2 약분하고 n 넘겨서 1.96에 15 루트 n 제곱하면 n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거 유제 한번 보고 갑시다. 이런 상황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L은 2 곱하기 여기에서 알파 퍼센트라고만 해놨지 알려주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K도 숫자로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크기가 4인이니까 루트 4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모르겠고 알지만 알려주진 않은 것 같아. 아마 있으니까 계산을 했겠지. 그래서 이 길이가 2가 된다. 그럼 여기가 2가 되니까 얘랑 약분하게 되니까 아는 게 지금 K랑 시그마가 이 정도 되는가 보다. 요 정도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동일 실내도니까 같은 K를 쓰겠다. 했을 때 실내 구간 길이가 L이 2 곱하기에 K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0.5 이하가 되도록 2분의 1 이하가 되도록 0.5 2분의 1 넘길 거니까 얘 부분이 지금 2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넘어가게 되면 8이 되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8 9.5 아니에요? 그냥 0.5에 아 0.5가 되도록 그러면 8이 되도록 그래서 제곱해서 64라는 답을 찾자 이런 의미. 모듈이 앞에서 그 표본했었던 거랑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서 성적 이야기했죠. 사대부고 학생들이 전교생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전교생 실제로 M이라는 평균을 가지고 표준 편차도 존재할 텐데 이 중에서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샘플을 N만큼 했더니 그 표본들 X바가 M이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더라 라고 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반대로 내가 딱 한 번 골라봤을 때 X바에서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은 X바에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럴 것이다 라고 또 공부를 한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이 뭐냐 그러면 전교생이 분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작을 한 거라고. 그런데 비율에 대한 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드라마 시청률 저 내용은 뭐예요?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걸 그냥 줄여서 그냥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모비율은 생각해보면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 시청률 해볼까? 요즘 드라마 뭐 보는 게 없네.
9시 뉴스 할까? 아홉 시 뉴스 시청률이 이거랑 똑같이 알고 있다 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상황에서 유추해보자. 9시 뉴스를 본다 안 본다라고 하는 여기 우리 금정구 금정구 주민 해볼까? 금정구 주민 중에서 9시 뉴스를 보는 사람이 40%다. 본다. 안 보는 사람이 60%다. 얘는 분포가 없어. 분포가 없다는 건 전교생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 네. 이 X바가 조사원들 알바 100명 풀어가지고 100명이 나에게 100개의 X바를 알려줬잖아. 그렇죠. 그 100개의 데이터는 분포가 존재했고 그 100개에서 평균이 M이 되고 분산은 M분의 옛날 분산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거를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대부고 앞에 가서 애들한테 열심히 알바생이 100명이 물어본 거잖아. 그 대상의 성적들은 0빵점에서 10점에서 50점까지 분포를 띄고 있었다고. 얘들은 애초에 원래 성적이 정규 분포였어. 아 이거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포를 띄는 집단에서 물어본 거라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모비율에서는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이 9시 뉴스 금정구 요 일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10,000명한테 물어본다 치자고. 네. 10,000명은 분포가 아니라고. 예스 아니면 노 집단이야. 내가 사대보고 앞에 가서 너 이번에 성적 몇 점이야? 그럼 이번에 51점요, 47점요, 99점요. 다양하게 있잖아. 네. 그런데 지금 물어볼 대상은 뭐냐 그러면 9시 뉴스 봤어요? 예. 예. 네. 노.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집단 자체의 성질이 다르다는 소리야. 아, 네. 분포를 띄고 있는 원래 분포를 띄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에서 물어봐가지고 우리 얘를 계산한 거잖아. 네. 그러고 나서 요거 공부되고 나서 역으로 이제 한 번 질문한 거 갖고 우리는 신뢰 구간 찾아본 거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울 모비율은 그 모 집단 대상이 다양하게 성적을 가진 게 아니라 예스 아니면 노라고. 이 사람들 분포가 없어. 모 집단의 분포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만약에 금정구 주민 10,000명한테 다 물어봤어. 진짜로 정확하게 10,000명 중에 여기 4,000명, 6,000명이었어. 그러면 10,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SK 단지에만 물어봤어. 다 1,000명이야.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봤다 안 봤다가 정확하게 400명, 600명 됐어. 네. 이 사람들을 갖고 분포라고 할 수 있을까? 봤다 안 봤다는데 없지. 그냥 그래서 모비율은 모 집단이 분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무슨 분포로 공부를 할까? 좀 많이. 이게 어떻게 분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통계적 추정에서 배우고 있잖아. 어떻게 분포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궁금해서 내가 또 물어봤지. 알바생 100명. 조사원을 이 상황에서 조사원을 100명을 고용을 했어. 일당 7,000원씩 7만원 70만원 70만원 주고 조사원 100명.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하니까 이렇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금 무슨 소리 할 거냐면 모집단은 분포가 없는데 표본들은 어떨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조사원들한테 야 너희들 10명씩 물어봐. 10명에게 물어봐. 뭐라고? 봤냐 안 봤냐? 9시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것만 좀 알려줘. 네. 라고 10명한테 물어보랬어. 10명이 아마 N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는 앞에서 이거 100명의 알바생이 나에게 뭘 알려주느냐면 X바 1번 알바생의 평균 2번 알바생의 평균 이거 100개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는 뭐를 가지고 있을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진짜로 1000명 중에서 이거 40% 0.4라는 것을 진짜 모집단의 시청률은 0.4야.
이거는 이미 네. 내가 밝혀낸 사실이야. 네. 그 중에서 조사원 100명한테 야 너희들 10명한테 물어봐. 네. 그랬더니 얘들이 확률을 알려줘. 지가 10명한테 물어봤는데 5명이 봤다 그러면 P는 0.5예요. 3명이 봤다 그러면 P는 0.3이에요. 이거를 100개를 알려준다고 나한테. 우와 9명이나 봤어요. 0.9예요. 이게 1, 2, 땅땅땅 100 이걸 알려줄 거야. 근데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짝대기를 하자니 앞에 써먹었지. 네.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확률이기 때문에 삿갓을 씌우자고. 모자를 씌우자고. 그러니까 해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 대신에 모비율에서는 해지라고 표현을 하자. 여기까지는 이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 100개는 어떨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0.4에 가까운 게 좀 많지 않을까? 이 조사원들이 알려주는 거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0에서부터 1 중에서 0.4 주변에 이 100개의 데이터를 100명의 알바생들이 알려준 거를 막 표를 해봤더니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러면 모집단은 분포가 없는데 알바생들이 알려준 피해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분포를 띄지. 그렇다면 이 분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 분포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게 될 이러이러한 분포를 띄더라 라는 의미. 이거 공부하겠다는 소리.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했으니까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내가 여기 SK 아파트 단지에서 1000명한테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알바생 풀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알바생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들이 95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봤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95명이 포함이 되는 그런 어떤 범위야. 그렇다면 여기 경계를 찾아서 여기 Z값은 아마도 1.96이겠지.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될 때 이 95명이 포함되는 95%가 포함이 되는 경계를 나는 공부를 해서 알게 되었지.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 앞에 가서 한신아파트 가서 물어봐. 누구에게? 딱 한 명한테. 딱 한 명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한 명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0.6이야. 이 0.6을 가지고 나는 뭐를 0.6이 여기에 포함이 될 확률은 95%다 라고 하는 범위가 생기겠지. 제가 95, 저 안에 들어간다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SK 아파트는 시청률이 9시 뉴스 시청률이 0.4야. 한신 아파트는 몰라. 한신 아파트 시청률은 몰라. 그럼 한신 아파트 가서 내가 한 명한테 물어봤더니 그 한 명이 0.6이래. 아, 한 명이 아니죠. 10명이죠, 실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한테 물어본다. 내가 1번 조사원이야. 이제 알바생 다 집에 갔어. 내가 이제 궁금해서 한신 아파트 가서 물어봐. 10명한테. 10명한테 물어봤더니 6명이 봤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알게 된 게 피햇이 0.6이야. 그러면 나는 뭐라 생각할까? 한신은 SK보다 9시 뉴스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맞지? 그리고 내가 고른 게 만약에 내가 한신에다가 100명의 알바를 풀었다면 이 0.6이라는 값이 95명에 포함될 범위를 그 X 기준으로 할 때 이 X가 95 사이에 들어갈 범위를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P햇에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P햇에서 빼기 얼마 진짜 내가 알지 못하지만 궁금한 한신 아파트의 시청률 P햇에 더하기 이런 형태로 뭔가의 범위를 표현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모비율의 끄트머리. 요거 공부하겠다는 소리.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 부분을 공부를 좀 해보고, 이게 알게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한 번만 딱 샘플을 한 다음에 추정을 해보자라는. 딱 한 번만 샘플한 다음에 추정하자가 무슨 소리냐면 대통령 선거하는데 선거구 입구에서 출구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할 수는 없잖아. 일부를 한 다음에 대통령의 그 당선되는 퍼센트를 대충 이 범위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자. 를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소리야. 공부 방향에 대한 이야기. 이거 설명하겠어? 라는 이야기.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정의는 했으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던 SK 주민들이 있는데 SK 주민 중에 진짜로 봤어요, 9시 뉴스 안 봤어요, 이게 나뉘는 게 여기에는 40%고 여기는 60%라고 진짜로 이랬다 치자고. 그래서 모집단의 모 비율은 0.4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 그러면 이제 알바생 입장에서 알바생 알바 1이야. 이 사람은 조사원 1. 얘도 얘를 알고 있다고 치자. 알바생은 생각을 할 거야.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물어봐야지. 근데 물어보기 전에 알바생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지나가는 행인 1, 이 사람이 9시 뉴스 봤어요 할 때 yes라고 말할 확률은 얼마일까? 0.4죠. 또 이 사람은 10명한테 물어보기로 약속했으니까 행인 니한테 또 물어봐. 행인이한테 당신 9시 뉴스 봤어요? 0.4죠. 이걸 10번 반복하잖아. 9번 중에서 우연히도 전부 다 봤대. 그렇다면 이 알바생은 마지막 행인 10번째 행인한테 물어볼 때 얘도 봤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상관없잖아. 확실한다 이거 말이. 9명이나 다 봤다 했으니까 얘도 봤다 하겠는걸? 이런 따윈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게 0.4겠죠. 왜 그럴까? SK는 40%라니까 얘랑 상관없는 거잖아. 독립이죠. 얘가 yes 봤어요 또는 안 봤어요 한다고 해서 두 번째 지나간 행위 붙자고 물어볼 때 확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얘를 우리를 뭐라 부르죠? 독립시행이네. 독립시행이니까 몇 번 반복한다? 10번. 그럼 10번 반복하죠. 그 중에 yes라고 말할 확률은 0.4인 거고. 그렇다면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10에 0.4라고 볼 수 있겠네. 맞죠? 뭐가? yes라고 말하는 사람수. 그럼 일반형으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n이랑 p 개념으로 볼 때 x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봤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yes라고 말하는 사람수라고 치자. 사람수 x는 어떻게? 이항분포 n의 p라는 분포를 띄겠죠. 이항분포를. 그렇다면 x는 어떤 정규분포를 띨까? np의 npq죠.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발생할 거에 대한 예상이었어. p햇이 뭐죠? 10명한테 물어볼 건데 10명 중에서 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수니까 책에서는 x 쓰고 있으니까 x 봤어요. 난 10명한테 물어볼 것 중에 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p햇의 정의잖아. NP 아니요. 평균이. 아니 그냥 p햇의 정의. p햇이 그러니까 p햇의 의미가 사람 수예요? 여기서 사람 수라 했으니까 1번 조사원이 나에게 알려줄 데이터가 0.3일 수도 0.9일 수도 있잖아. 그 0.9를 걔는 어떻게 계산했겠냐고. 지가 10명한테 물어보니까 분모가 n이고 봤어요가 9명이니까 10분의 9라고 내한테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p햇은
1번 조사원이 나에게는 뭘 알려줬냐면 n분의 x를 알려준 거라고. 맞죠? 그런데 x는 어떤 분포를 가지겠다? np, npq를 가지겠다. 그러면 p햇을 이렇게 보지 말고 n분의 1을 개수로 보고 x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x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느냐면 평균의 a의 x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더라? a의 2x에 더하기 b다를 알고 있죠. 그렇다면 평균의 p햇은 평균의 n분의 1의 x인데 개수는 밖으로 나가면 되니까 n분의 1의 2x죠. 2x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p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p가 되겠다. 100명의 조사원이 나에게 알려준 그 p햇들의 평균은 뭐가 되느냐니까 진짜로 SK아파트 단지에서 의 비율 0.4와 같아지겠구나. 그렇다면 분산 p햇은 분산은 a의 x에 더하기의 b다. a 제곱의 옛날 분산이죠. 그럼 여기에서 분산의 n분의 1의 x니까 n 제곱분의 1의 옛날 분산이 뭐다? 여기 있죠. npq죠. 약분하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n분의 pq가 남죠.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p햇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 그래서 p햇은 어떤 분포를 가지나요? 정규 분포에서 p랑 n분의 pq를 가져요. 얘는 분산이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루트 pq. 이해됩니까? 그래서 표본 비율에서는 평균 분수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는 방금 본 게 p햇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이런 분포로 띄더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SK 단지에 있는 전체 주민들은 분포가 없어. 이 분포가 왜 생겼을까? 알바생 100명이 물어본 p햇 100개의 분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 그렇다면 얘를 Z로 기준으로 표준화를 시켜보면 표준 편차의 변수, 확률 변수 빼기 평균 이런 형태로 우리는 Z 값을 계산을 하잖아. 그렇죠?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준화 부분에서 본 거. 그냥 그걸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 저 여기에서 온다 생각하지 말고 얘가 분포를 따름으로 해서 끝. 여기서 끝. 분포를 따라 끝. 아니 옆으로 이런 거예요. 정규 표준 정규 표준화 시키게 되면 아 그냥 전부 다 그걸 따로. 그러니까 여기랑 연결하지 말고 따름으로 해서 끝내보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예를 들어 보면 그래서 정규 분포가 0.4에 그 다음에 나누고 하니까 0.1의 제곱의 형태더라. 이렇게 보자. 그럼 여기서 끝.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로 요것만 딱 메모가 돼 있어. 아, 이런 분포가 있다고? 그렇다면 얘를 표준화를 한번 시켜볼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요 앞에서 적었으는 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알아. 여기만 딱 메모를 해놨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질문을 해. 만약에 p햇이 0.3에서부터 0.3보다 작은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얘를 Z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Z로 바꿀 때 어떻게 하자? 이 방법으로 쓰자라는 거죠. 0.3에서 0.4를 빼고 0.1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얘가 확률에 대한 분포든 말든 분포를 안다면
이 질문의 대답은 뭐로? 결국 표준화를 거쳐서 그림에서 0.4가 평균인데 이제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P라는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0.4가 되고 여기는 0.3이 되어서 이거 지금 질문을 한 거잖아. Z로 바꾸게 되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우리는 표에서 이 답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절반 0.5에서 P 0에서부터 Z는 1까지를 빼서 얘 답이에요 라고 말을 할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분포로 표현이 됐다면 그 뒤에 표준화를 시켜서 답을 찾는 과정은 앞에서 한 정규 분포랑 똑같다고. 맞죠? 이렇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20%는 걸어서 통학을 한다는 이미 모든 고등학생한테 조사를 해서 모집단의 비율을 알게 됐나봐. 그래서 P는 이미 알려져 있네. 20% 0.2라고. 네. 임의로 선택한 100명의 고등학생 중에서니까 N이 100이야.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16%에서 30% 이상이 될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 그러면 0.16에서부터 0.3. 기호로 보면 P-이 0.3이 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얘를 P에 Z로 바꾸고 싶어. 그러려면 뭔가 표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P-이 P가 0.2니까 우린 여기에서 P-의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P-은 평균은 P랑 같댔죠. 여기는 0.2가 되는 거고. 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 분산은 N분의 PQ 0.2 곱하기 0.8이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표현할까? 한 번 더 적어볼까요? 0.2에 10분의 0.4의 제곱 또는 0.04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면 0.04 그렇다면 이 부분의 Z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0.16에서 평균 0.2를 빼고 표준 편차 여기 0.04와 같으니까 0.04로 해주면 얘가 Z 값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0.3에서 평균 0.2를 빼고 0.04를 빼자. 그러면 얘는 Z로 표현이 될 테고. 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Z는 2.5.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얘가 왔는지는 이제는 관심 없고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2.5니까 얘는 얘랑 얘를 더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의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얘는 0에서 1하고 같고 0에서부터 2.5가 될 테니까 0.3413이랑 2.5인 0.4938을 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게 모듈 문제다. 이해는 되겠습니까? 그럼 모듈의 추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SK 아파트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아, 이런저런 분포를 띄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 이 중에서 공부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P-은 정규 분포에서 모집단 P랑 그 다음에 N분의 PQ의 형태인 것 같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실제로 모집단에서 P-은 이런 분포를 띄더라. P에서 이런 분포. 그 다음에 95%가 되는 거는 Z 기준으로 볼 때 마이너스 1.96에 플러스 1.96이 되는 이 경계치에 들어있는 것은 95%라는 것은 P든 X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었어. 나는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저기 옆 단지로 가서
한신아파트 가서 이제 물어봐. 공부가 되었지. 9시 뉴스가 이제 궁금한 건 아니야. 이제 뭐 해볼까? 무슨 뭐 있나? 복면가왕 볼까? 한신아파트 가가지고 이제 복면가왕을 물어봐. 그랬더니 내가 N명한테 물어봤는데 N명에게 물어봐서 확률을 내봤더니 P-를 알게 되었어.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0.3이다. 10명한테 물어봤더니 3명이 복면가왕을 본대. 그럼 이게 진짜 한신아파트의 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보면 한신아파트에서도 복면가왕을 보는 게 분포를 yes 아니면 no 집단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조사원을 풀어서 물어봤을 때는 어떤 그 P가 존재할 테고 나는 몰라. P가 존재할 테고 어떤 95%의 이런 경계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럴 때 내가 고른 이 P-이 0.3이라는 이 가치가 여기 색칠된 부분 속에 쏙 들어갈 확률은 얼마일까? 95%겠죠. 그럼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아, 그래서 알게 된 게 내가 고른 P-이 여기 속에 쏙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렇다면 이 경계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어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일까?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 값의 Z값이 1.96보다 작게 될 확률이 95%예요. 이거잖아. 그렇다면 Z값은 절대값에 P-의 P에 여기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제는 없잖아. 루트의 n분의 PQ가 되겠죠. 얘가 Z값이잖아. 모비율에서. 이것이 뭐가 될 때? 95% 1.96이 될 때 이거를 만족하는 확률이 뭐가 된다? 95% 0.95 또는 95%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럼 이 식을 자 내가 니한테 이걸 이야기해. 자 요래 된대. 내 말은 95%로 믿을만해. 맞잖아. 요래 된대. 내 말은 95%로 믿을만해. 이해됩니까? 요래 된대를 이쁘게 표현해보자고. 다시. 그래서 결론은 95%로 믿을만해요. 95%로 95% 신뢰도로 얘 말은 믿을만해요. 이 말을 요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고. 요를 넘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P의 head 마이너스의 P의 절대값은 1.96의 루트 n분의 PQ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절대값 풀고 넘기니까 P-햇에서 P-햇은 나 알고 있거든. 0.3이라고. 왜? 내가 조사했으니까. P는 모르잖아. 영원히. 빼기 1.96의 큰 루트의 n분의 PQ에서 이 사이에 한신아파트의 전체 시청률이 들어있을 확률은 뭐가 되겠다? 95%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95% 신뢰도에 의한 신뢰 구간이다 라고 부르겠다. 알기는 않아. 뭔가 머리에는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95%에서 신뢰고 얘가 뭔가요? 얘는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왔어. 얘는 왜 나왔나요? 여기서 왔어. 얘 이 말은 얼마나 믿을만한데요? 1.96이네. 95% 믿을만해요. 이렇게 되었다. 문제 한번 봅시다. 여론조사 기간 20세 이상 남녀 900명 대상으로 새 교육정책 여론조사 실시를 하였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N이 900이네요. 전국에 20세 이상 남녀는 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런데 알 수 없지. 전국에 어떻게 다 물어봐. 그래서 900명한테만 물어봐.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전체 모집단의 비율은 아닌 거고 P-햇만 알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럴 때 신뢰 구간에서 찬성하는 피햇이 뭐냐 그러니까 64%로 0.64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꼴랑 900명 가지고 이만큼은 알게 되었다. 네. 그러면 신뢰 구간과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네요. 95%에서 신뢰 구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pH라는 0.64에서 빼기 1.96, 95%니까 우리는 1.96을 갖다 쓰고 루트에 여기에 뭐를 쓰겠다? n분의 900분의 p의 QH지. 원래 공식은 PQ잖아. 근데 PQ를 모르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p햇을 대신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0.64 곱하기 0.36이 되고 얘랑 그 다음에 0.64 900명이 알려준 0.64 더하기 1.96의 루트 900의 PQ를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P의 QS를 대신 갖다 씁니다. 0.64랑 0.36이랑 이 사이에 뭐가 있겠다? 내가 궁금한 P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진짜 전 국민의 20살 이상 남녀 중에 전 국민의 P는 요거대 있겠다.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이 실수 안 하도록 조심을 해주시고 계산하면 뭐 답이 있으니까 요 산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64에서부터 0.03136 P 0.64에서 더하기 0.03136이라는 범위 내에 뭐가 있겠다? 진짜 전체 국민의 내가 현재는 알지 못하는 모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 다음 신뢰구간 길이는 얘랑 얘를 2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 비율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